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4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43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18K 시금석법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보석 문제가 아니고 귀금속 파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귀금속 파트의 문제는 총 5문제가 나오고요. 금, 은, 백금, 그리고 보석의 세팅 기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1번 문제는 품위 검사. 그런데 18K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14K나 18K 시금석 검사는요, 질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18K 이상에서는요, 질산이 녹지 않아요. 이때는 왕수를 사용합니다. 왕수.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진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게 시금석으로 금을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금석판에 금을 긁어서 용액을 긁은 금에 올려서 녹아나가는 정도를 가지고 함량 검사를 하는 거죠. 2번 문제. 양질의 제이다이트는 경옥이죠. 경옥. 이 경옥은 주요 산출지가 바로 미얀마 옛 이름으로 버마가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보석이 제이다이트, 다른 말로 경옥입니다. 그럼 비추는 뭐냐? 비추는 경옥 중에서 녹색 보석만 비추라고 합니다. 경옥은요, 즉 제이다이트는 색상이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비취만 나온다. 즉 녹색 제이다이트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오닉스는 어떤 보석인가 나와 있죠. 오닉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닉스는 어떤 보석의 변종인지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아게이트, 칼세도니, 장석, 크리소베릴 중에서 칼세도니라는 보석이 있어요. 이 칼세도니는 12종류의 변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닉스는 그 칼세도니의 변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게이트도 들어있어요. 자, 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우리 사진 보실게요. 칼세도니는 총 12종류가 있습니다. 자, 사드, 크리소프레이즈, 크리소콜라, 아게이트, 블러드스톤, 제스퍼, 모스 아게이트, 오닉스. 시험 문제 나온 게 바로 이 오닉스입니다. 그리고 사도닉스, 덴드리틱 아게이트, 파이어 아게이트, 그리고 염색 녹색 칼세도니까지 총 12종류가 있죠. 그래서 칼세도니 12종류는 꼭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문제. 여러가지 광물의 집합체로 만들어진 보석은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라피슬라줄리가 되겠습니다. 라피슬라줄리. 4개의 광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보석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3번이에요. 5번 문제. 진주를 물어보고 있죠. 특히 진주 관리. 잘못된 것은, 자, 예문을 쭉 읽어보시면 다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베이비 오일을 담가둔다? 색상이 변화합니다. 잘못됐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6번 보석의 좋은 색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죠. 조훈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 판에 보석을 긁어서 나오는 색상을 보는 거죠. 대부분의 보석은 원래의 색깔과 좋은 색이 같습니다. 라피슬라줄리 청색이고요. 말라카이트 녹색, 헤마타이트 적색. 자, 산호는요 적색인데요. 좋은 색은 백색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틀렸죠.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특이하게도 헤마타이트는요 원래 흑색이죠. 그런데 좋은 색은 적색이에요. 이렇게 원래 보석의 색깔과 좋은 색이 틀린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바로 소달라이트예요. 소달라이트는 청색이죠. 그런데 좋은 색은 백색입니다. 그래서 보석과 좋은 색이 서로 다른 거, 보석의 색깔과 좋은 색이 서로 다른 거는 세 가지입니다. 산호, 헤마타이트, 소달라이트. 이 세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판이 되겠죠. 이 도자기판에 보석을 긁었을 때 나오는 색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보석은 헤마타이트고요. 색상은 까만색인데 좋은 색은 적색에 가까운 브라운색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귀금속 파트 중에서 은 문제, 은의 변색 방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은의 변색 방지는 로듐으로 도금을 하거나 은의 함량을 낮춰서 91.5%까지 낮춰서 스털링 실버로 사용하거나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색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비닐로 밀봉한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7번의 답은 1번이에요. 8번 학명으로 군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룹이에요. 그룹. 우리 보석 중에서 군으로 분류되는 보석은 간잇과 장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석. 8번의 답은 4번이에요. 9번 문제. 목걸이 형태의 진주 문제가 또 나왔죠. 자, 진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크기로 배열된 진주 목걸이, 이런 진주를 우리는 유니폼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니폼 많이 들어보셨죠? 스플렌더는요, 한 줄로 가다가 두 줄 이상으로 벌어지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레듀에이션은요, 요거는 진주의 사이즈가 앞쪽은 주로 큰 사이즈가, 그리고 뒤쪽으로 올라갈수록 작은 사이즈가 올라가는 진주 목걸이에요. 컨버터블은 장식이 2개 이상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컨버터블이라고 말을 합니다. 9번의 답은 1번이에요. 10번 공작석, 다른 말로 말라카이트죠. 이거는 공작석을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색 보석을 알고 있느냐? 발색을 물어보는 겁니다. 발색. 공작석의 발색은요, 구리 때문이에요. 구리. 그런데 공작석은 탄산칼슘, 탄산보석. 탄산가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탄산구리가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작석은 탄산구리가 들어있는 보석이죠.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1번 합성보석 제조법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 자, 1, 2, 3, 4번 중에서 고온, 고압이 필요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열수법, 다른 말로 수열법이라고도 하고요. 하이드로썸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열수법은요, 고온, 고압이 필요해요.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12번 또 합성석 문제네요. 합성석의 정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옳은 것은, 자, 예문이 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옳은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3번이고요. 천연과 화학성분, 결정구조, 물리 특성이 거의 같습니다. 12번의 답은 3번이에요. 13번, 현미경으로 구별할 수 없는 매우 미세한 결정 조직, 이런 거를 우리는 잠정질, 결정이 숨어 있다 해서 잠정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미세한 결정이 뭉쳐 있죠. 그래서 다결정질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다결정질은 미정질과 음미정질도 구별해요. 미정질은 일반 현미경으로 입자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음미정질은 전자현미경으로 입자가 보이는 겁니다. 자, 예문에 미정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미경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음미정질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음미정질에 속하는 보석을 알고 계시면 정말 좋죠. 음미정질에 속하는 보석은요, 앞전에 보여드린 칼세돈이 12종이 음미정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14번 문제. 방향에 따른 경도의 변화가 가장 현저한 보석. 우리 시험석은 아닌데요. 시험석은 아닌데 경도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다이아몬드 경도 10이죠. 하지만 모든 방향에서 경도가 10이 나오진 않아요. 모든 방향에서 경도가 10이 나온다면 연마가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방향성 경도차라고 합니다. 이 4개의 보석 중에서 유독 방향에 따라 경도 차이가 심한 보석은 바로 카이아나이트가 되겠습니다. 사파이어처럼 파란색을 띠고 있죠.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5번, 대부분의 유색 보석이 형성되는 곳은 주로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지각이죠. 지각. 15번의 답은 3번이에요. 16번, 지르콘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르콘은 합성 큐빅 지르콘과 혼동되지 않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르콘이고요. 합성 큐빅 지르콘이야 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보석이에요. 옳지 않는 것 한번 볼게요. 자, 패각상 당구를 보인다. 패각상 당구, 프랙처. 일반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일반적인 보석은 거의 다 패각상 당구를 보이게 됩니다. 화학 성분은요, 지르코늄과 규소가 들어있죠. 정방적인 광물 맞고요. 확대 검사하면 말꼬리상이 보인다. 이 말꼬리상은요, 데만토이드 가넷의 특징적인 내포물이죠. 16번에 옳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자, 지르콘은 OTL 보석이에요. 오버 더 리미티드라고 하고요. 굴절률 검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분광기 검사를 하게 되면 653.5나노미터의 흡수 라인이 관찰되죠. 16번 답은 3번이에요. 자, 이 보석이 바로 지르콘입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두 줄로 보이시죠? 두 줄로. 이런 것들은 복굴절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중상 또는 더블링이라고 합니다. 지르콘의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17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Z는 화석화된 갈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탄. 17번의 답은 2번이에요. 이 갈탄은 유기질 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그 보석의 특징적인 내포물로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에메랄드의 삼상 내포물 아주 특징적이죠. 특히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는 바로 삼상 내포물이에요. 자, 옳은 것은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품을 몇 개 볼게요. 자, 에메랄드의 3상 내품을 액상, 요게 기포, 기상, 네모난 게 고체, 고상.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에 액체, 고체, 기체가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는 3상 내포물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에메랄드에만 들어있어요. 자, 예문에 나왔던 이 둥근 균열, 이런 걸 우리는 수련잎이라고 합니다. 이 수련잎은 페리도트의 특징적인 내포물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의 황갈색의 원반상 균열 보이시죠? 이런 균열은 호박, 특히 엠버에서 나온 내포물입니다. 주로 선스팽글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천연보석의 내포물이 아니에요. 얘는 열처리가 된 호박의 내포물입니다. 즉 기포가 팝콘처럼 터져서 이렇게 원반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천연 내포물이 아니에요. 열처리의 흔적이다. 선스팽글입니다. 19번 다이아몬드 문제입니다. 중량 추정 시 길이 대 폭의 비율이 조정계수가 필요한 형태는, 자, 이거는 길이 대 폭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클 때 조정계수가 필요하죠. 예문을 보니까 하트, 그리고 오벌, 라운드, 길이 대 폭의 비율이 크지 않죠. 하지만 페어, 즉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요, 길이 대 폭의 비율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에 4번 페어 쉐입은요, 추정 중량을 내릴 때 조정계수가 필요합니다. 자, 예물 사진 볼게요. 자, 라운드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는 평균 거들 직경 제곱에 깊이 곱하기 0.006이죠. 오볼 같은 경우는 0.006이, 하트 쉐입은 0.0059, 정사각형은 0.0083 이렇게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에메랄드 컷, 레디언트 컷, 마퀴즈 컷, 페어 컷은요, 가로대 세로의 길이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조정계수가 필요하다. 자, 20번 문제.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어디를 봐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의 거드를 수평으로 바라봅니다. 거드를 수평으로 보고요. 퍼빌리언을 수직으로 바라보죠. 사진 보실게요. 이렇게 마스터 스톤 옆에 본인의 다이아몬드를 놓고 거드를 수평으로 관찰을 합니다. 마스터 스톤에 한 칸씩 옮겨가는 겁니다. E, G, I, K 이렇게 거들의 수평으로 퍼빌리온의 수직으로 다이아몬드의 컬러를 보죠. 자, 여기까지.